네, 일요신문사가 새롭게 선보이는 유튜브 채널 신용산 객잔이 오늘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객잔은 무림 고수들이 모이는 무림의 중심이죠. 신용산 객잔, 새로운 용산을 염원하는 이 정치 고수들의 바램을 서로 다투는 정치 고수들의 한판 승부장이 될 곳입니다. 오늘 신용산 객잔의 가장 핫한 코너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이 객잔에 모시고 초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사 맛집 박지원의 시사 꼬치부터 시작합니다. 박지원 원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유명한 우리 박성태 앵커를 예. 썰전에서 JTBC 뉴스 앵커 하시던 분을 예. 박지원의 꼬치에서 만나니까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박지원의 시사 꼬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영광이죠. 아, 그래요? 서로 영광되게 합시다. 예. 여기 위치도 신용산 객잔인데 위치도 용산 바로 근처입니다. 여기가. 제가 대통령 되면은 청와대로 갈랍니다. 다시 옮기려고요? 아, 옮겨야지. 이건 용산 말도 안 되잖아요. 안보상에도 문제고 예. 교통이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출퇴근하는 곳은 없어요.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 박지원이 대통령 되면은 청와대로 가겠다.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통령 꿈까지 지금 담아서 말씀을 나무 드리고 좀. 꿈을 의심하고 그랬어요. 아, 정치인이면 다 대통령 그렇죠. 꿈꾸는 거지 안 꿀 사람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DJ라면 저자는 박지원,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이 책을 이제 출판 기념회도 얼마 전에 가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해남 이쪽에서 제가 그 사진으로 봤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작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경기도 포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구, 부산까지 예. 53곳에 가서 초청 연설을 했어요. 그때 제목을 지금 DJ 라면. 라면 중에서는 DJ 라면이 최고입니다. 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계시는데 지금 DJ가 계셨으면 어떻게 할 건가? 예. 이것을 대비하면서 나름대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예. 지금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또 정치 여러 가지가 잘못됐다. 그래서 DJ라면 이렇게 할 것고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잘못한 거 잘 아시네요. 저도 뭐 생각이 좀 있는데 제가 앵커로서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 잘못했어요. 그러실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정치가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J가 지금 계신다면은 저는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은 DJ와 대화를 해요. 예.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10분 대화를 하면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DJ께서 답도 주십니까? 그렇죠. 뭐라고? 오늘 아침의 대화는 대통령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제가 나와서 말려도 예. 비난을 해도 탈당 선언하고 신당 창당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려도 간다고 하면은 버려라. 그렇지만은 정치는 항상 가능성을 두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비난하지 말고 협력의 길을 찾아라. 그래서 반드시 돌아와서 통합을 하고 정권 교체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봐라. 이런 예. 말씀을 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신랄하게 비난이죠. 자기는 아팠겠죠. 예. 특히 저와 이낙연과 저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래도 깊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배지를 달게 된 배경이 박지원 전 원장님이 예전 동교동에서 배지를 공천을 추천을 했다. 이렇게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건
뭐 사실인데요.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아주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최고의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92년 그 평민당 때 평민당을 출입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최고로 아끼는 기자여서 예. 그때 당시 전국구 비례대표죠. 국회로 들어와라 하니까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는 동아일보서 정치부장 편집국장하고 정치를 하더라도 그때 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국제부장으로 밀려났어요. 아, 정치부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편집국장이 요원하다 하니까 저를 만났죠.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예. 형님, 지금도 대통령께서 저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야, 한 번 좋아했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지 않냐? 했더니 동아일보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공천을 주면은 출마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마지막 공천 결정을 대통령님, 권노갑, 한광욱, 박지원 야당 때도 그렇고 대통령 되셔서도 최종 파이널 보내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제가 이낙연 국제부장이 정치를 하고 싶어 해서 여기는 이낙연 부장을 공천 줘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얼마나 기다린 것처럼 아, 이낙연 해야지. 해가지고 그날 12시까지 자정까지 언론인들이 사표 내야 되잖아요. 공직자들 사표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10시쯤 청와대에서 나와서 가면서 전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이제 동아일보에 사표를 내니까 동아일보에서 난리가 났죠. 이 원흉이 박지원이다. 예. 저한테 전화 와서 전화 안 받아버렸죠. 그렇게 해서 국회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잠시 헤어지는 거니까 잘 성공해서 정권 교체를 할 때 만나자. 예.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따지면은 뭐 지금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갈 테면 가라지. 그렇게 힘이 들면.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선언의 핵심은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다시 만날 거다라는 거는 제3당이 실패하고 다음 대선 전에 다시 합쳐질 거다. 민주당이랑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실패를 나무 당에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오지 않아요.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으로도 안 갑니다. 내가 불행해지면 상대당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말은 아니고 예. 어떻게 됐든 가서 성공을 해라. 그러나 나중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분명히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예. 이때 함께 만나자. 그 대신 민주당 국회의원의 44%가 전과자다. 이런 못된 말을 했더라고요. 예. 이건 금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해서 감옥 갔다 온 현역 의원들한테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586 정치인들과 투쟁하겠다.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을 때 이미 저 정치적으로 미숙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도 그러한 민주화 운동을 해줬던 선배들이 감옥 가고 고초를 겪을 때 자기는 공부했어요. 고시 공부해서 예. 해서 잘 살았으면은 사실 감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도 미국 살았고 저는 한때 전두환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했을 때 용서를 빌었고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의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 때 전두환 찬양 기사를 썼어요. 예. 저는 이낙연 기자가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시의 동아일보 간부들이 써라.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그 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자, 민주당의 대표적인 이인영, 우원식, 우상호 이런 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우리나라 민주화가 노동운동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정과자가 44%라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지만 이제 팩트로는 그러니까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하다가 전과가 생긴 분들을 빼면 16%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죠.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존경한다는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특히 자기를 총리시켜준 문재인 대통령도 다 전과자예요. 예. 이러한 것은 최소한 금도에 어긋났다 했는데 본인이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어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하지 마라 이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오랫동안 모셨지만 가장 가깝게 모셨지만 늘 민주당의 단결, 통합의 정치. 그래서 군사정권 후예들의 독재, 독주정권과 투쟁해서 정권 교체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자기가 먹던 우물물에 침 뱉지 마라. 예. 옛날 속담에도 이 물 다시 안 먹겠다라고 했지만은 돌아와서 다시 먹는데요. 저랑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내가 비난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했는데 어차피 나가는 거 이제부터는 안 할래. 잘 살아라 하고 할래. 하셨는데 또 지금 말씀은 비판적으로 좀 더 지금 가고 질문하니까 예, 답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만큼 좀 이렇게 아니 어제까지 그 한과 얘기를 분노가 좀 있었던 했는데 겁니까? 어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부터는 잘해라. 그러나 만나자.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 예. 운명적으로 천공 스승한테 안 물어봐도 우리는 만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예. 일단 뭐 지금은 잠시 헤어진다. 그렇죠. 잘 살아라. 예. 다만 도를 어긋난 것들은 하지 마라. 앞서 이제 정과자 그렇죠. 발언 그 말씀이시네요. 떠나면서 예. 자기가 국회의원 5번 했고 전남지사, 국무총리, 당대표, 대권 후보를 하려고 한 민주당의 그러한 험담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안 좋아한다. 너도 하지 말고 나도 안 하겠다. 예. 이런 얘기예요. 좋은 생각만 해서 만나자. 예. 이미 이제 나가는 게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과거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터뷰 같은 데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진 않을 거다. 원래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박지원 전 원장님은 정치 구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내가 아니면- 10단이 못 된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예측한 예. 것이 이준석의 신당 모든 게 다 됐어요. 음. 그렇지만은 제가 그렇게 이낙연 전 대표는 태생적으로 성격적으로 못한다라고 예. 한 것은 하지 못하게 하는 희망사항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정치 구단은 때때로 틀리지만은 필요성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제가 이것도 이렇게 틀리게 말했다 하면은 이래서 내가 10단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폐쇄적인 당 운영. 그래서 민주당에 민주 없다. 또 이 민주 없는 데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가는 게 행동이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당 운영이 좀 폐쇄적이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예. 제가 말려들어서 또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저는 이낙연 대표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예.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소통해라. 책임이 당 대표한테 있는 거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몽준 의원 집으로 새벽에 찾아갔다. 예.
문도 안 열어주고 문전 박대 당하니까 거기서 서서 기다리는 그 처량한 모습이 TV를 통해서 비치니까 국민들이 감동을 했고 당시 심지어 대선의 그 장면이 변곡점이었죠. 그렇죠. 정몽준 후보 지지자들도 노무현을 지지해서 감동을 먹어서 대통령이 되는 거다. 찾아가 봐라.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새 의원들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이라도 만났다, 전화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 하면은 나는 1차적 책임이 대표한테 있다. 리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책임은 대표니까 있는 예.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사실 당 그럴 대표도-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당 대표도 잘못하면은 얘기해야죠. 음. 그것이 민주정당이지.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한 원칙과 상식 새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의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플랫폼이 되는 건 여기에 뭐 양항자 의원의 신당,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의 하는 그쪽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이른바 제3의 세력들이 다 손을 잡고 하나의 당이 될 수 있을까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기도됐고 계속 해왔다. 그래서 저는 재작년부터 이준석 신당은 작년 말에 선언을 해서 금년 1, 2월 달에 창당된다. 예. 딱 되잖아요. 예, 예측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이 다 대구를 향하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어야 유승민이 거치가 결정될 거다 했는데 유승민이 나는 수도권에 출마한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동적으로 대구가 된 거예요. 경북이 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와 오랫동안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봤어요. 예. 많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진짜 이준석 전 대표는 불과 39살에 불과하지만은 나는 한국의 케네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 실력이 있어요. 독서량이 많아요. 예. 그리고 어휘 선택력이 탁월하더라고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그렇죠. 정치는 상식과 말입니다. 그리고 내공이 쌓였어요. 예. 그 나이에. 왜 그랬냐 하니까는 3번 국회의원 낙선 경험이 있고 집권여당의 보수당의 젊은 대표로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그런 노하우를 예.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은 탄압을 받으니까 여기에서 내공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나는 이 배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신다. 예.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개헌을 해서 내각제를 하자는 거고 제3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3당을 해볼 때 안철수도 사실상 처음에는 지원을 했고 금태섭, 양양자 이분들도 지원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가파더가 김종인. 예. 제가 물어보니까 자주 통화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방송할 때도 물어봤죠. 예. 그 아주 결정적 순간에 경북 갔다 왔는데 송이를 가지고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찾아뵙고 송이를 갖다 드리란다고. 다 거기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준석은 스펙트럼이 넓어요. 예. 정의당도 함께 가자. 갈 수 있다.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은 스펙트럼이 좁아요. 아주 극우 보수예요. 그걸 내가 왜 하냐?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세 당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예.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직접 제가 듣지는 않았어요. 그 대표가 하는 말이 햇볕 정책을 폐기하고 과거에 했던 것을 대국민 사과해라. 아이고 나는 절대 못한다. 잘 있거라 하고 내가 깨버린 게 있어요. 당시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이제 바른정당 그다음에 안철수 당시 후보의 정당이 합병을 논의할 때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예. 후보 단일화. 그런데 이준석은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서 제가 한국의 케네디가 될 수 있다. 정치는 특히 우리 분단 국가에서 스펙트럼이 너무 좁으면요 안 돼요. 넓어야 돼. 그럼 이준석 대표가 이제 크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건데 문제는 그럼 이낙연 아니 그러니까 대표가 지금 손 잡을 거냐?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예, 꽤 길었어요. 이준석은 이낙연을 끌어들이면 플러스가 돼요. 예. 영남 신당이기 때문에 야 호남의 이낙연도 끌어안다. 그래서 보통 정치력이 아니다. 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이낙연은 홈베이스인 호남에서 특히 광주 전남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수하고 손을 잡았다 하면은 더 어려워져요. 예. 마이너스가 돼요. 얼마 전에 뉴 DJP 연합의 구성이다 이런 게 나와서 JP는 이준석이 될 수 있지만은 DJ는 이낙연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해득실을 따지자면은 이준석은 플러스, 이낙연은 마이너스 결과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김종인 선배나 몇 사람의 선배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갈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봐요.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손을 잡을 가능성은 큰데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손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준석은 엄청난 플러스다.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랑 손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자꾸 우린 보수 정당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종민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은 뭐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합병이 되면 두 당이 이낙연 깃발보다는 이준석 깃발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게 그렇죠. 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민주당의 이른바 진보로 분류됐던 의원들이 그 깃발 아래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또 의문이 생겨요. 제가 왜 이낙연은 DJ가 아니다라고 했냐면은 DJ는 이기택 대표, 예. 김종필, 박태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했지만은 그분들을 DJ화 시키지 예. DJ가 JP화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국회의원 나오려면은 얼마나 보수든지 몇 푼 벼슬을 했냐 이걸 예. 따진대요. 그러니까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은 다 부장판사, 뭐 경찰청장, 장관, 차관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스펙트럼이 넓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보면은 한국의 케네디가 또 하버드 출신이니까 그게 이제 연상이 되는데 이원욱 의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린 지지층이 다르다. 예. 거기는 보수고 우리는 진보다. 조홍천 의원은 그런 말씀을 안 했지만은 김종민 예. 의원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라는 것은 모르죠. 어떻게 소통해서 타협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해 득실을 따진다고 하면은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갈 손을 잡고. 왜냐하면 가파더가 김종인. 지금 손을 잡는다는 게 이 협력 방식에 대해서 많은 뭐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대는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총선이 90일도 저는 안 남았기 연대라고 때문에. 봐요. 근데 합병은 아니고 연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연대. 그런데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기호 3번을 받아야 된다. 의석수대로 총선에서 기호를 받는데 일단 벽보가 딱 붙을 때 1번, 2번하고 3번 옆에 딱 붙어야 우리가 덩치가 있다는 걸 유권자들에게 좀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호 3번 받으려면 현역이 7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의당이 6석이어서 현재. 그러면 그런데요. 합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한테 많이 했어요. 예. 내 경험이에요. 나는 해봤어요. 음. 해보니까 안철수 신당에 내가 가서 호남 전체 의석이 30석인데 내가 한 지역을 7번, 8번 돌아다녀가지고 23석을 먹었다. 예.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김성식이 먹어서 비례대표까지 37, 8석을 얻었는데 그때도 공천이 불안한 우리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안철수당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원내 교섭단체 등록해줬고 예. 기호 3번 달고 국고보조도까지 나오더라. 예. 이번에 영남은 65석인데 영남 보수 신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학살에 지금 뭐 영액반들 용산에서 꽃길 나온 걷는- 사람들이 50명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어디 호남으로 가겠어요? 일단 편한 영남 간다는 그렇죠. 얘기가 많죠. 영남으로 간다고 다 하잖아요. 심지어 해운대구에 예. 하태경 의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서울법대 동기, 행동대장 석동현 예. 전 평통사무처장이 그리 간다고 했더니 어. 엊그제 보니까는 송파로 오더라고요. 밀리는 거예요. 어. 거기에 주진우 더 센 사람이 갈 수 더센 있다고 사람이 생각한다는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동이 나면은 지금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중진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발톱을 딱 숨기고 있지만은 터지면은 엄청납니다. 아. 그랬을 때 저는 우르르 예. 탈당하고 이준석 당으로 가기 때문에 너는 교섭단체도 되고 3번도 되고 돈도 들어온다. 국고보조 받는다 받는다. 했는데 예. 이낙연 신당은 우선 호남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은 갈 수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간다고 봐요. 그렇게 많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독자적으로 3번은 안 되고 4번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근데 기호 3번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전망으로 보면 65석이 있는 영남에서 물갈이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서 이준석 신당이 수도권에도 충청권도 예, 이준석 신당이 교섭단체도 만들고 기호 3번 이낙연 신당이 또 물갈이 되는 의원들 공천서 물갈이라는 표현보다 공천서 어쨌든 떨어지는 의원들이 가서 간다고 해도 하더라도 4번 그렇죠. 3, 4번으로 아직은 합쳐서 3번일 가능성은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안 연대는 갈 하겠죠. 연대는 할 텐데 연대는 하겠죠. 그런데 저도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갈 줄은 몰랐는데 지난 주말 제가 금토일에는 예. 이제 내일 내려갑니다마는 해남한도 진도로 예전에 있거든요. 목포로 가셨는데 지금은 해남 진도 그렇죠. 완도로 예. 지금은 옛날에는 금기 원래 있는데 네. 지금은 목기 원래 합니다. 아. 목요일 날 내려가서 월요일 날 돌아오고 하루 더 쓰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선거 때니까 총선 앞두고 제 있으니까. 발등에 지금 그렇죠. 뭐 이해됩니다. 불덩이가 떨어져 예, 있어요. 가수 유권자들 만나야죠.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뭐 지지도가 KBS, MBC, KBC 방송 네 군데서 했는데 예. 압도적으로 1등이니까. 그러나 그건 또 중앙선거 여론조사 이 심의위원회 그거 그걸 또 다 우리가 다 하겠죠. 예, 그러나 선거는 골프는 고개 쳐들면 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합니다. 예. 누구보다도 제가 열심히 합니다. 저는 해남한도 진도에 15,000명이 넘는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다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없어서 한 100여 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거는 몰라요. 예. 그런데 그 네 차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광주 전남은 다 민주당이니까 1등한 사람들한테는 안 보내고 2등,
3등 한 사람들에게 이낙연 측근이 전화해서 공천 안 준다. 예. 자기 당으로 와라. 그분들이 안 가요 다.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신당에도 민주당에서 공천이 떨어진 현역 의원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출마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준석 신당처럼 몇십 명은 안 간다.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는 여기는 등록 못해요. 그러나 4번은 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뭐 현역 의원들 몇 명이 총선을 그렇죠. 며칠 앞두고 옮기면 일단 현역 수는 되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원칙과 상식이 원래 4명이지 않습니까? 네. 탈당해서 1명이 빠졌어요. 윤영찬 의원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전에 탈당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현근택 변호사, 원래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강력히 희망했던 현근택 변호사가 뭐 논란이 있어서 구설수에 올랐죠. 구설수라기보다는 뭐 본인이 사과했던 성희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지역구를 지킬 수 있어서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현근택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변호사가 젊고 예. 똑똑하고 야무진 변호사로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작년에 윤영찬 의원 현역 의원이 행사를 하는데 그 옆에 가서 수박을 터뜨리면서 난리를 피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그때 여름이었습니까? 수박.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수박은 하나의 메타포로 쓰인 거죠? 상징으로. 그렇죠. 그래 윤영찬 의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예. 해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여러 사람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개딸이 수박이 왜 있냐? 예. 하나도 뭉쳐도 시원찮아 방국에. 그리고 어떻게 현역 의원이 행사를 하는데 그 옆에 가서 친명이라고 찐명이라고 수박을 깨뜨리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제가 일가를 했어요. 서로 경쟁하더라도 바로 옆에서 조롱하듯이 하는 거는 그건 안 상도를 되죠. 어긋났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건 안 되죠. 예. 저도 해남반도 진도에서 수없는 수모를 겪어요. 예. 그렇지만은 부자가 몸조심해야지. 내가 배 이상이 높은 사람이 같이 싸우면 똑같아지니까 예. 나는 피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됐든 윤영찬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제시켜라.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후로 매불쇼 방송을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그러한 사건이 났는데 오비일학이에요. 사실은 윤영찬 의원은 그 전에 현근택 파문이 있기 전에 현근택 파문 전에 청와대 공보수석을 했잖아요. 홍보수석. 예. 그 청와대 같이 있던 팀들이 가지 마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신 사람들인데 어떻게 민주당을 떠나느냐 예. 해서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나눠왔다고 그래요. 저한테도 그걸 들어서 야 윤영찬이 잘했다. 예. 동아일보 기자하면서 우리 출입도 하고 우리 집도 많이 온 사람이에요. 저한테 형님 해요. 예. 그래서 잘했다. 그런데 이게 딱 현근택하고 되니까 이상하게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건 아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현근택 그 변호사 파문이 생겨서 윤영찬 의원이 이러면 나 공천 받겠는데 그래서 탈당 안 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윤영찬 의원이 그 형님도 외교부 장관 하신 분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 좋은 집안이고 성품이 좋아요. 실력도 있고 인격도 훌륭한데 그렇게까지 재능이 나쁜 쪽으로 영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굉장히 설득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사실은 확인 안 해봤어요. 예.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죠. 앞서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예전 윤영찬 의원의 어떤 행사에서 옆에서 수박을 터뜨렸다. 요걸 이제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친명을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기존 지역구 현역 의원들 가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심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상도인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도의는 지켜야죠. 예. 그렇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천 때는 다 싸워요. 예. 싸우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사활을 지금 걸고. 보세요. 트럼프하고 바이든, 트럼프하고 공화당의 헤일리 예. 얼마나 싸워요. 거기 싸움에 비하면은 우리 한국 정치인 싸움은 애들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꼈어. 예. 아무리 공천이라 하지만은 나라를 생각하고 당을 생각해야지, 국민을 생각해야지. 자기 공천 받기 위해서 싸우면 안 된다. 예. 저도 그렇게 비난받아요. 심지어 의원 텔레그램 방에다 이재명이 DJ보다 훨씬 똑똑하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친명으로 돌아서서 공천 받으러 나간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예. 이재명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렇게까지 안 한다는 말씀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나도 좀 해. 뭐 이렇게 해서 좀 하죠. 왜냐하면은 예. 국민 지지를 받아야 지도자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 항상 지도자는 국민의 손을 잡고 반보 앞에 서서 걸어가라. 절대 손 놓지 마라. 그런데 지금 현재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예. 모든 적합도에서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압도적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하고 가야지. 민심이 따른다. 그렇죠. 민심을 떠난 정치는 없어요. 예. 정치는 민심과 함께 가야 돼요. 지금 뭐 말씀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민심이 따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다만 리더니까 당의 책임이 있으니 이재명 대표도 고칠 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당연하죠. 정리하면 됩니까?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에게도 당신이 플랜 B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보세요. 이번 총선 끝나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어려워질 거고 이재명 대표도 누가 보장해요? 예. 앞으로 2년간 남았는데.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저는 사실 이낙연하고 훨씬 친해요. 이재명하고는 일생 밥 한 끼 먹어봤어요. 아, 한 끼. 예. 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끝나면 2년이 남았는데 이때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독주해서는 안 돼요. 경쟁을 해야 돼. 예. 나는 그래서 그 플랜 B로 이낙연, 김부겸, 예. 정세균, 김동연. 앞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박지원도 거기에 아니 왜 지금 제가 막 아, 예. 죄송합니다. 혹시 하려고 하는데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박지원. 예, 예. 이런 분들이 경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독주 정권과 우통 벗고 싸워줘야 돼. 예. 이건 하지 않고 자기 당대 총질하면 안 된다 이거지. 나는 알겠습니다. 지금은 내부 분열할 때가 아니죠. 경쟁 그래서 좀 뒤에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1월 6일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을 소환해서 말씀하시길래 너무 감동적이고 강한 메시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문재인, 이해찬 등 친노들하고 김대중, 박지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찡하더라고요. 예. 꼭 단결하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얘기를 좀 길게 왜냐면 뭐 야권 분열이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앞으로는 용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